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수관리과 및 용년 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 업무에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시되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국 정인선수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5일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년 온산 수질개선사업소장의 정인선수와 업무 보고를 받고 하수관리과 및 용년 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수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선수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년 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온산 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용년 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온산 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용년 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용년 수질개선사업소장 이동주. 온산 수질개선사업소장 김혜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용년 온산 수질개선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년 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년 수질개선사업소장 이동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시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용년 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용년 수질개선사업소는 관리 담당, 시설 운영 담당으로 2담당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하수처리 시설의 공정 및 수질 관리, 하수처리 중개, 맨홀 펌프장 운영과 하수시설의 유지,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용년 수질개선사업소의 하수처리 용량은 1일 25만 톤이며 처리구역은 무구동을 제외한 남구 전역과 울주군 청량읍 일원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폐수와 음식물 처리 폐수, 침출수 일부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용년 하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수의 수질 현황은 법정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1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용년 수질개선사업소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181억 6,600만 원이며 9월 말 기준 11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9억 7,200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7페이지. 하수처리 공정 운영의 최적 관리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 변화에 따른 공정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제어실 프로그램의 공정제어 및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하수처리 방류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원심 탈수기 D호기, 2차 원심 탈수기 CD 호기 수선 등 주요 노후 설비를 교체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안정적인 슬리지 처리입니다. 하수처리 공정에서 소화슬리지와 잉여슬리지가 발생되며 농축, 응집, 탈수 과정을 거친 슬러지를 위탁업체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은 99.8톤입니다. 그리고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원격 수질 감시 시스템을 통해 수질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하수의 송수 처리입니다. 하수처리 시설에 연계된 중계펌프장 5개소와 맨홀 펌프장 16개소 등 21개 펌프장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운영에 따른 주변 지역 생활 악취 예방을 위해 악취 저감 시설 6개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안정적인 하수 송수를 위한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중계 3펌프장 노후 수중 펌프 교체와 중계 2펌프장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펌프의 가동 상태와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협잡물도 적기에 제거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관리 철저입니다. 하수 처리시설의 공정과 작업 현황의 안전을 위해 밀폐공간 30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재난관리 안전교육과 매뉴얼 숙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주공사에 대해서도 공사감독을 임명하여 작업시마다 상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 내에 가스 측정기 등 안전장비 24종 210개를 비치하여 연 2회 이상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및 전기설비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재난사고와 화재 발생에 대비한 자체 훈련과 소방서 합동으로 재난대응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년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께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 김혜용입니다. 평소 저희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환경복지위원회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일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은 온산 바이오 에너지 센터 및 위생분노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 회계와 하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186억 4,8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현재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집행은 총 예산 82억 1,300만 원 중 3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43억 5천만 원은 온산바이오 에너지센터 시설비,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수도 특별하게 세출 예산 집행 현황은 총 예산 104억 3,400만 원 중 6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38억 8,800만 원은 하수 처리시설, 긴급수선비, 동력비, 인건비 등으로 12월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7페이지 하수 처리 공정 운영 강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처리 구역 내 발생이 되는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매일 실시간 수질 분석과 유입, 방류수의 생태 독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원격 감시 시스템인 TMS 운영으로 효율적인 유랑 및 수질 관리는 물론 산업폐수 유입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사전에 악성 폐수를 차단하는 등 하수처리 공정 운영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입니다. 탈수동 원숭 탈수기 및 산업 중계 펌프장 수 배전반 교체, 웅촌 중계 펌프장 MCC 배전반 교체, 침사지 침사 인장기 및 스크래퍼 레일 제작 설치 등 사업소 및 펌프장 내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장비와 개선을 통해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위생 분뇨 처리시설 최적화 운영입니다. 본 처리시설의 시설 용량은 1일 380톤으로 2014년 4월 시 전역의 분노를 전 처리 후 하수 처리 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노후 설비 수선을 통해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수 수질 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바이오 에너지 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센터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류 100톤과 가축 분뇨 50톤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2014년 1월 준공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센터 예비 산발 효조, 내부 보수 등 22건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예비 미탄 발효조 설치 공사 추진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의 원활한 운영과 온실가스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사업소 특성상 다양한 밀폐 공간과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iOS 45001 국제안전보건 표준을 인정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월 1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위해 위험기구의 시설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에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산수질 개선 사업소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관리과 용연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용연 온산 수질 개선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정아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국장님보다는 과장 하수관리과장님하고 좀 대화를 좀 질문을 좀 하고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우리 여천천이 그 고양의 강으로 재탄생된 지 준공이 된 지 몇 년 됐는지 아시죠? 준공된 지가 몇 년도인지 아시죠? 그 준공 연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여천천이 그 고양의 강으로 재탄생됐습니다. 그죠? 예. 그죠? 예. 그게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저는 고양이강 조성 사업은 제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준공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2000 몇 년도요? 준공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예. 통수까지 완료된 지는 2027년도라고 하고 있죠. 17년도. 김두겸 청장이 그때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이게 김두겸 청장의 그 건설한 작품입니다. 맞죠?
지금 남구청에서 고해강 조성 사업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예, 맞습니다. 예, 그에 이제 자세한 그 거는 250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몇 년도 안 돼가지고 탈이 났는데 해마다 돈을 지금 2018, 19, 20년만 해도 18년도에 37억 9,600만 원을 지어서 수질 개선을 친수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37억 9,600만 원을 지금 썼고, 그다음에 2019년만 해도 43억 2,500만 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2020년만 해도 37억 2,700만 원을 투입해서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 해마다 사업비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약사천은 기껏해봐야 2020년에 7억 8,300, 2019년 4억 2,900만 원, 2018년 5억 1,400만 원 정도 써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은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수질이 안 좋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울산에 도심하천이 4개가 있습니다. 중요하천이. 무거천, 척화천, 약사천, 여천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사람들이 가장 친수 공간으로 이렇게 접근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마 여천천일 겁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무구천 정도일 거고, 그죠? 예. 그리고 진짜 척과천이나 약사천, 그거는 아직도 친수 공간이라 보기에는 그냥 도심 하천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천천은 고향으로 재탄생한 250억을 투입한 이후에 돈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돈을 집어넣고 있어도 수질은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거네요. BOD 기준을 보면 2016년도 1.3, 여천천은 3.4, 2018년에는 2.5, 2019년은 까따구라든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4.4, 2020년 2.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거천은 여기 보면 무거천이라든지 척과천, 약사천은 별로 손을 이렇게 큰 돈을 안 들여도 있죠, 그죠? 큰 돈을 안 들여도 예. 수질은 잘 유지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뭐 무거천 같으면 2019년 가장 여천천이 나쁠 때 4.4일 때 무거천은 1.3이었고 BOD 기준으로 척과천은 0.5고 약사천 2.2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돈을 투입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해도 이렇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게 이유가 뭘까요? 지금 무구천하고 여천천만 비교를 하더라도 하천의 여건이 좀 다릅니다. 무구천 같은 경우에는 하산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또 수량을 좀 보내고 나면은 그게 하천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여천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 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경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류로 가면은 거의 레벨 상태로 거의 물이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수질이 하류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근본적인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째는 유지수. 작년 남구청에서 작년 용역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돼 가지고 아시죠? 거기 보고서에 보면 유지수가 일일 최소한도 1일 2만 1,000톤 정도는 넣어줘야만이, 그죠? 예. 그나마 좀 덜 오염되겠다는 게 용역 결과고, 그리고 그거와 더 붙여가서 친수 공간을 더 확보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상폭을 좀 들어야 된다는 게 그 용역 결과에 나온 그 보고서의 그 주요 핵심입니다. 동의하죠? 예. 여기에 우리가 여천천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2017년부터 끊임없이 해온 작업이 있습니다. 수계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여천천을 흘러들어온 수계에 들어온 할 수 있죠, 그죠?
예. 하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돈을 들여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유지수 부족한 거하고 하고 하수를 제대로 아직도 다 못 막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하산 경사가 없다는 거. 그래, 물론 구배가 그 완만해 가서 너무 완만해가 물 흐름이 그죠? 예. 물 흐름이 유속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네 오염이 가다마다 웅둥이에 고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래도 많이 치환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봤는데도 여전히 깔따구는 아직도 서식하고 있고 그런 상태죠. 예.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수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요구한 거겠습니다. 지금 그 하천 유지수는 이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000톤 정도 내려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8,000톤 정도 가고 예, 있습니다. 그 정도 8,000만 톤을 가져오면서 예. 2,000톤은 무구천을 주고 있고 예. 한 8,000톤 정도는 이렇게 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는 게 학계가 공론이고 지금 그 하루 쪽에 이제 바닷물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물을 끌어오는 거는 또 다른 또 환경 오염 피해도 있고 하니까 고양의 강을 처음 완공하고 난 뒤에 바닷물을 끌어올렸어요. 예. 올려서 그 실패라는 걸 실패했다는 걸 하고 난 뒤에 그걸 안 하기를 하고 그죠? 예. 3만 톤 정도를 매일 끌어올렸다가 부었는데 그것이 자연 환경을 오히려 교란한다 해가지고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고 사람의 친수 환경으로 안 맞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고 그 대안을 찾았는 게 복류천을 태화강 상류에 있는 그죠 당운동 복류천을 가져오는 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조차도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네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해마다 30억이 넘는 돈을 해마다 끊임없이 부어야 되는 낭비성 예산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뭐 좀 대안으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천천 하류 쪽에 네네. 지금 가칭인데 여천 처리 시설을 6만 4천 돈을 증설을 하려고 지금 하수도 기본 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서 환경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된다면은 그것은 오는 방류수를 또 상류적으로 올려서 또 여천천 유지수로 일단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기본 계획을 그 변경한다는 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예. 받고 12월쯤 결과가 나온다는 걸 확실히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 지금 저희들이 8월에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올렸고 네네. 지금 현재 뭐 근거 자료 등 해서 이제 보완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보완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고 보완서류가 완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또 환경부에 다시 그 제출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본 계획을 승인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공장을 증설하고 그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산 달동에서 미처 처리해질 용량에서 다 미처 용량이 과부하라 가지고 처리를 못한 게 매일 3만 정도 나오죠, 그죠? 예, 그 정도. 그게 지금 현재는 무단 조금 나쁜 방법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단 지금 방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하루 쪽에 하루 쪽에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그 문제 아닙니까? 매널적으로 원료를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만 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희들이 뭐 그쪽 유랑기 없어서 정확한 유랑은 알 수는 없고 일단은 하루 쪽에 좀 피크 타임 때는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끌어올리는 데는 그 공장에서 끌어올리는 데는 관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거고 지금 예 기존 관로가 매설돼 있고 일부 뭐 조금만 연결을 하면은 그 관로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안을 일본 하세요. 제가 그 도시 그 하천에 대한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이 하천들이 어디 있냐면 우리 생활 바로 옆에 있어요. 주민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깔따구 서식한다든지 악취가 나면 민원이 바로 나타납니다.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가장 심하게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은 게 여천천의 오염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깔따구가 자기 안경에 그 상안경 안경에 적이 돼가지고
잘 가지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나가 불려간 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깔따구 집안에 깔따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돈을 깔따구 비용만 15억이 들어갔습니다. 해결하러. 맞죠?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제가 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남구청 요구해가지고 깔따구 비용으로 특별 교부분을 해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15억만 원만 깔따구만 해결하자 해가지고 미꾸라지도 여봐도 안 되고 다른 방법을 아무리 취해봐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모래를 한 치환을 해보자 해가 50m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비를 한 85억 정도 이렇게 그 이 공사만 하는 데만 한 85억 정도 투입되는데 그래도 5년 뒤에는 다시 또 새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울대 공학자 관련 학자가 5년 뒤에 다시 새롭게 공사를 또 해야만이 지금의 상태를 좀 더 유지한답니다. 그 낭비성을 5년마다 100억 이상 넘는 깔따구 문제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별도로 또 투입해야 되는 이런 낭비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죠. 차라리 주민들은 덮어가 그냥 주차장을 서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이런 신설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울산시가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가능하겠죠? 지금 현재보다는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도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손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환경국에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수과장님, 우리 용년 온산 우리 수질개선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현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구에 보면은 제일 그래도 참 우리 시민들의 그런 잔처리를 정말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선에서 제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용년 온산 수질사업소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관리과가 참 이리 역할이 또 이래 준비도 또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또 일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관리과에서는 뭐 이래 또 하수를 또 원활하게 또 이래 또 유지를 위해서 하수 관로도 또 교체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또 이래 관리한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 하수 관리 보면은 유지 관리를 잘 하려 하면은 우리 시민들의 가정집이나 또한 그 요식업 하는 그런 요식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관리 감독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 잘 되어야 하수 관로도 유지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방용 그 음식물 그 분쇄기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판매업소가 몇 개인지 그리고 지난 1년간 몇 대를 판매를 했는지 그리고 지난 1년간 단속 회수는 몇 회인지 정품이 아닌 불량 제품을 판매 및 사용 건수는 몇 건이나 적발되었는지 또한 단속이 있었다면 단속 결과와 조치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방용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진 것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그 부수가 아마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매 대수하고 그 다음에 각 가정집에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가정집에 들어가서 점검하기는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규정된 규격에 맞는 그런 제품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 공동규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개정을 해서 아파트 관리 쪽에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최근에 요청한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단속, 뭐 결과라 단속이라든지 뭐 그런 뭐 조치 사항은 일단 그런 사항은 없다고 봐지는 거죠? 저희가에서는 없습니다. 예. 그럴 거네. 우리 집행부서에서 또 관리 감독이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관련 부서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보면 또한 저 아파트가 급속히 또 늘어나고 생활 환경이 간소화되면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인정을 받지 않은 그런 불법 제품에 대해 지도 단속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걸러진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을 통해 전량 배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구, 중구, 저지대 및 경사도가 낮은 하수관로 및 펌프장에 찌꺼기가 쌓여 수년 내에 하수관로 곳곳이 막히고 오수와 악취가 진동하는 등 대재앙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울산시는 생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오수의 하천 유입을 막고 악취를 개선하고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함유식에서 분류식 하수관로로 정비하고 3개소의 하수 처리장을 건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 음식물 처리계의 남용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비한 하수관로가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망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은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격 제품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공동규약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도 요구해놨고 구분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 관리 감독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수관로는 특히 여기 보면은 그 우수기 때 보면은 맨홀이 많이 이래 오바이트하고 시민들에게 아주 그 불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그 음식점에서 나오는 그런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 하수관로가 막히가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악취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상시에 이 5개 국은 관련 그 해당 부서하고 이 특별 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도 단속을. 아니면은 또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또 홍보를 또 해야 됩니다. 홍보와 동시에 아니면은 또 민생 사법 경찰관 등과 함께 합동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부에서도 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유인물이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이거 그 뭡니까 음식물 그 쓰레기 분쇄기. 예. 그것도 하면 불법을 하게 되면 벌금이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 불법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군과 그 연계해서 아마 그런 것도 시민들에게 홍보 자료를 많이 제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이한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희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어려운 곳에 계셔서 담당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폐아스콘 사용이 지금 도로공사 노면 포장 위에 순환골재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법령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종건의 잔토장에서 반입 반출 현황을 제가 지난 3년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언론의 문제점에 동구청의 그 폐하수콘 사용 그 부분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 울산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독 어디에 맞느냐 하면은 상하수도 공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폐하수콘이 분명히 우리 울산시가 운영하는 광국공사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하수콘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오염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성토, 복토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수공사에서. 예,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지난 2021년도만이라도 우리 하수과에서 공사를 했던 발주공사의 전수 실태 조사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보십시오. 잔토장에서 2021년도 10월 31일까지 현재까지 반출이 폐하수콘입니다. 폐하수콘만 반출입니다. 지금은 이제 순환골자하고 다 별도 분리고요. 2,825만 4,520km입니다. 2021년도만 10월 31일까지요. 예. 2020년도에는 4,600. 예. 그런데 이 부분조차도 우리는 지금 잘못된 건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실에서도 인식을 못한 채 제대로 된 예도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 1일차에 분명히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 쪽에서 감사를 하는 담당자나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알고 있는 분이 실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 지식조차 가지고 못한 분들이 현장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긴단 말입니다. 예? 폐하수콘에 다량의 유해 기름 성분이 포함된 건 아신다입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다른 건축 폐기물과 혼합돼서 성토나 복토용으로 사용됐을 때는 토양뿐만 아니라 미존에 이제 우수나 이런 부분을 다 통해서 환경 오염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공공건설공사에 서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 시험 결과에도 보더라도요. 주 성분인 기름 포함해서 아연, 납, 구리, 비소,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하수콘 관리가 울산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 해야 하는 만큼 발빠르게 대응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언론에 나오고 환경부에서도 지침이 변경됐고 법령 개정이 지난 3월달에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그대로 아직도 담당 부서에서는 그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 그 뚜껑입니다. 하수 뚜껑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걸까요? 축구 쪽에 아스콘 공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공장이요. 이 아스콘 공장을 사용하는데 이 위에 뚜껑조차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대로 안 하다가 그냥 노면에 방치되어서 그냥 다 사용하고 있다가 이 보죠. 이 전체 공장 부지인데 이 뚜껑조차도 안 하고 있다가 행정에서 계속 방치를 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삼고 또 자고 10년 동안 떠들어서
겨우 위에 지붕을 설치했어요. 그럼 기존에 이 앞에를 전부 폐하수권을 그냥 그대로 노면 방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관계 지자체하고도 조사도 안 하고 있죠. 또 계속 지금 건강환경영향평가 지금 청원도 들어온 상황인데 아직도 이 업체는 이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폐하수권을 노면에 산 위에 그냥 적재를 해놓고 이 천막 이번에 언론에서 방송 나오고 이후에 이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그대로 놔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럼 여기에서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노면에 방치된 폐하수권에서 그대로 지금 하수로에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러니까 이 공장이 부지가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치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암댐 상류입니다. 불과 1km도 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직 여기 공장이조차 행정처분 경고조차 한번 안 나갔어요. 물론 현장에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현장에 계신 어려운 분들이 업무가 뭐 과다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가 지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소한 지적을 하면 한 번은 나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그죠? 이 사진만 보실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아수콘 공장 내부에 일어나는 거는 또 관련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또 뭐 하수도로 유입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공장을 막고 하는 건 관계부서 다른 분 있지만 지금 그게 하수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걸 같이 해주셔야죠. 예, 그렇게 이건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기존에 감독하고 조사하는 거는 다른 타부서니까 넘어오면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도 지난 제가 회의 때도 말씀한 적 들었고 기존에 언론에도 또 유출을 됐는데 우리 회화댐 상류에 오수 유입되는 거 아시죠? 예. 예. 그 부분도 저는 당장 올해 그 현장을 가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면서 거기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수 그리고 모든 관로가 다 그렇게 유입되는 줄 아는데 유입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가는 하수 관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 우리가 울산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이게 뭐 태풍 때 그다음에 뭐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이 현상을 과거에 울산시에서 양산시하고 웅촌 주민들하고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관계 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럼 10년 동안 방치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양산 쪽하고 이쪽으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간도 교체 공사도 하고 있고 지금 신정설도 좀 검토도 하고 있고 추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회화강 수질 개설을 위해서 효율적인 오수 처리 방안 논의 토론회를 울산시가 개최를 했어요. 그 위에 이루어진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이루어진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오폐수 배출 시설이 설치될 때 울산하고 양산시가 협의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제시를 했는데 불구하고 울산시는 그 이후에도 양산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건축물 신축이라든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은 울산시와 양산시가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그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도 또 부과를 하고 있고. 네,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돈 꼴랑 얼마 지금 받아봐야 우리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예? 양산에서 받는 그 돈 20억, 우리는 그거보다 돈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울산이 지금 부담해야 될 게. 유지 관리비 측면에서 보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울산은 그냥 가만히 있냐 말입니다. 자, 지금 울산시가 양산시에다가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를 하거나 실제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양산시에다가
지금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양산시에 제가 의원한테 요청해서 자료를 보니 부산시에서 양산시에다가 이런 불법이 있는지 점검을 해달라. 그다음에 불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해달라. 이런 요구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영민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는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 환경국 행감 때 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환경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한직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곳이 앞으로는 아마 각광을 받지 않을까, 또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관련해서 특히 물 관련 물을 재처리하는 그런 어떤 재처리 에 대한 어떤 그 우리 계획, 그 로드맵이 전혀 안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용려는 25만 톤, 25만 루베로 되어 있고 그 온산은 15만 루베로 이렇게 지금 1처리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단 지역까지 다 포함하면 울산 전역에서 하루에 방류되고 있는 물이 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추정을 하더라도 대충. 지금 저희들이 그 하수하고 그다음 폐수 합하면은 저희들이 한 71만 톤 정도. 공단 지역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에 저희들이 용년 폐수 처리장하고 영암 네. 폐수 처리장하고 그다음에 KCC까지 포함하면은 하수까지 포함하면은 한 71만 톤 정도 보통 평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71만 톤의 물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넣어서 정수도 하고 또 이송도 시키고, 그래서 그 과정에 보면 지금 그 수질 사업소들이 대부분 보면 울산시에 그 온실가스 감축 대상 시설로 진행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 처리 시설은 감축 시설.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이게 할당량을 다 오버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아닌 데도 있는데 61페이지의 그 자료를 보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좀 왜 그런지, 여기 보면 이제 그 작은 수질 사업소들은 다 오버를 했거든요. 여기는 위탁 관리 시설이라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 직접 그 하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곳이 온산 용년 두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BTO 사업을 해서 BTO 사업장에서 직접 또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이지만은 또 단순 관리대행 용역을 준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전체적으로 합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저희들이 할당량 받은 것보다는 조금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그 20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크게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사용량이 줄었는데, 지금 나머지 올해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뭐 LED 등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더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뭐 LED 등이라든지 온실가스 좀 감축을 위해서 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할당량이 계속 줄다 보니까 오히려 뭐 감축을 하더라도 할당량을 맞추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이다 보니까 뭐 새로 짓는다면은 뭐 좀 더 좋게 지어가지고 할 수 있지만은 기존 설치된 시설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감축을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지금 현재로는 잘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LED 등 같은 쪽을 설치하고 그다음 전기 요금을 뗄수주면은 이렇게 좀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들어오는 유입 하수량을 줄거나 농도를 줄이거나. 그러면 그거는 가동률 문제죠.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기 어렵고, 뭐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뭐 동력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좋은 그 대책이라기보다는 그거는 외부 어떤 그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니까 예. 바람직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시설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예. 지금 현재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이게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죠? 많이 감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전체 총량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축이 되어 온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위탁 업체들이나 대행 업체들 그 지금 여기 수치를 보면 3년치 노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분명히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예. 감축할 부분이 있으면 좀 감축하고 다른 좀 방법이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사실상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뭐 물 관리, 요즘 물 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뭐 큰 그 물 관련된 기업들이 베올리아나 수에즈나 뭐 그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공단의 폐수 같은 것들을 그냥 방류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할까요? 그 기업들이 이제 그거를 재처리해서 그 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방류수 재이용 사업은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재이용해서 기업체에 다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그 수질 사업 개선소가 사실은 보통 관리하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그 방류수를 재처리하는 쪽에 좀 방향을 좀 선회를 해서 집중을 하면 예. 어떻게 보면 에너지도 많이 줄이고 이게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쪽에 로드맵이 지금 없다고 제가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처리율이라 그럴까요?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71만 톤 정도를 방류를 한다면 지금 거의 전무합니까? 보면은 굉장히 낮습니다. 낮고 그다음에 재이용도 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하천 유지수로 이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할 때도 그런 내용도 좀 담아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거의 이제 재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예. 이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재처리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도 우리가 가져오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재처리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인가요? 지금 현재 재처리해서 그 회수해서 재처리하는 방법이? 단가는 저희들 수돗물 사용하는 게 제일 저렴하고 재이용했을 경우에는 현재 수돗물보다는 많이 비쌉니다. 많이 비싼가요? 예. 그리고 특히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음용구지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은 수돗물보다는 훨씬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물이 부족하다면은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지금 물도 부족하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이제 방류수 재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용암 폐수처리장에 그 재이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 인근 기업에 다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관망의 관로의 연장도 짧고 그 이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뭐 천상이라 이렇게 간다면은 그 단가를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안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도 좀 그런 쪽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석유화공단의 스팀 합리화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물 역시도 좀 그런 쪽에 계획을 좀 짜시고 재처리하는 방법 적으로도 우리가 좀 선회를 좀 해서 그런 계획들을 좀 담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손정원 의원님 말씀드렸던 그 여천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 근방에 살면서 다니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진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그 하수구 냄새 맡으려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굉장히 화가 나요, 솔직히. 그 주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게 보면 근데 뭐 이게
구배가 없다는 부분이나 아니 이 낙차 고도 그러니까 낙차가 강까지 그러니까 좀 없다는 부분이나 유지 관리수가 부족한 부분은 익히 알겠는데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생활 하수나 이런 부분 관이 아직까지 보여요. 그거를 왜 정비를 안 하시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도 가정호수관 오수팝을 614가구에 대해서 정비를 또 완료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지금 노후하수 관료 정밀조사 용역도 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후하수 관료 정비 공사도 일부는 완료를 했고 지금 또 앞으로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행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뭐 그나마 수준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나. 지금 이거는 뭐 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노후하수 관련 또 발생이 되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사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관이 또 노후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라는 거는 거의 뭐 하수를 사용하는 그 끝나는 기간까지 계속 유지 관리 업무는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대신에 여천천의 수질을 위해 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사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지금 뭐 도서관 쪽 하류는 좀 수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나마 상류 쪽에는 그래도 좀 수질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건 하산 구배의 영향이고 뭐 침전물이라는 게 유속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류로 흘러내려가지만 유속이 없다 보면은 그 자체에 가라앉습니다. 그게 계속 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인약 집안을 다 준수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충만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하고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또 만조일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물 자체가 하류 쪽에 가면 거의 흐르지는 않습니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무구천하고 여천천을 비교하더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무구천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여천천은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이렇게 효과가 이렇게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현재보다는 수준이 조금 나아지지 않느냐. 단시간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천천 말씀 많이 나오시는데 태동과 나운동 사이에 보면은 이파산하고 최재우 유어지의 사곡천이 합해져서 내려오는 물이 명정천이 있습니다. 저희 명정천도 주민들이 비슷한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이제 빗물은 우수관으로 들어가고 생활호수는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하수 처리 시설로 보내질 것 같은데 특히 비가 오고 나면 좀 더 심해서 혹시 이 두 개의 관이 오접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문의도 많이 하시고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비슷한 답변하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지요. 지금 뭐 중구 쪽에도 노후하수관 정비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가 이제 관리하는 거는 간선관로 위주로 관리하고 구군에서는 지선관로, 정은관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호수관에서 나오는 관도 이제 지선에 연결도 하고 이렇게 차집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구군에서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이렇게 워낙 이 하수관망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물량에 비해서 투자를 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관료 연장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뭐 손도가 있지는 않고 계속 구군에서도 그런 오접합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몇 군데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침입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하수 처리장에 부하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공통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뭐 기본계획할 때도 이런 식으로 또 검토도 하고 합니다만도 뭐 100%까지 완벽하지는 어렵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오접합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수관로 정비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그 도심 하천의 유량은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게 필수적이겠네요. 예? 도심 명정천에 만약에 유량이 많다면 지금 예천천이나 무구천처럼 명정천 쪽에 하상에 그 하수관로가 그쪽에는 제가 매설이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하상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가 오면은 만약에 그쪽에 파손이 됐다면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 하상에 매설되지 않고 도로상이나 매설되어 있다면은 비가 오더라도 하상에 매설되어 있는 것만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오접합이 되어 있어도 그거는 이제 가정 쪽에서도 마당 같은데 우수는 배수로로 빠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수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오죽밥도 구군에서도 조사도 하고 있고 정비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모든 오죽밥을 100% 뭐 다 잡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울산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명정천은 국가정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인근에 대형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저희 울산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되게 만약에 노하수관로 정비가 수월하지 않다면 명정천의 유량을 확보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주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하수 특별회의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지금 뭐 요금 현실화율을 보면은 약 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뜻이죠, 그죠? 예. 그 요금을 인상이 지금 상수도 요금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상이 안 되고 있죠, 그죠? 지금 저희들이 그 2020년에 11% 인상을 했고 올해 11% 인상했고 인상했습니까? 내년에도 10% 인상을 합니다. 하는데 뭐 인상을 하더라도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생각만큼 오르지는 않는 이유가 지금 올린데도 73%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영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용 쪽에 그 하수도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용보다는 산업용이 또 하수도 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그런데 비싼데도 그 단가가 한 600만 톤 정도 줄었습니다. 코로나19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이 이제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50억 정도 인상이 됐는데 내년쯤 되면은 여기 회복이 된다면은 또 그나마 조금 더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요금의 적정성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고한 자료를 보시면 188페이지 감사 자료 보시면 체납액과 관련돼 가지고 내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 상수도가 뭐 우리가 보통 그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나 세금이든 사용료든 수수료든 부과를 하면 누수가 발생되는 게 체납액으로 발생되는 건데 그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정하고 정당해야 됩니다. 그죠? 예. 누구는 세금을 사용료를 안 내고도 이렇게 물을 먹고 하수도를 버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예. 일단은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철저히 징수를 해야 되는데 사유별 체납액을 쭉 보니까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하수 특별회계 체납이 13억 5,800만 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징수 가능액이 9억 8,700만 원입니다. 예. 그 압류가 지금은 3억 4,500만 원 해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징수 애로가 여러분이 무재산 개가지고 938만 원 정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부도가 그 1,600만 원 정도, 얘가 2,500만 원 정도는 잔징수 어렵다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체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보니까네 결손도 뭐 이렇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징수 애로가 2,500만인데 2,500만 이걸 다 징수 그 결손 처리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 단순 비교를 봐서는. 예? 지금 근데 단순 체납인데도 왜 이렇게 놔두고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까? 9억 8,700만 원 같으면 단순 체납인데. 예, 이거는 단순 체납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상수도 하고 하수도 하고 사용료하고 체납을 같이 이렇게 징수하니까 어쨌든 상수도 체납이 되면은 하수도도 이렇게 체납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 부과하면서 하수도도 비례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상수도가 징수가 뭐 단수라든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이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같이 상수도를 이렇게 징수를 하면은 하수도도 따라서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체납액을 해마다 여러분들이 체납이 얼마쯤 되느냐 보니까네 항상 이 정도예요. 해마다 이렇게 이 정도 체납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징수도 또 그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 본부와 협의해서 좀 조만간에 빨리 이렇게 체납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압류를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거다. 압류를 지금 3억 4,500원 해놨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게 체납, 압류가 3억 4,500만 원 같으면 이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이야기예요. 단순 체납은 실수로 하든지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압류는 그죠? 재산 체납 고지 독촉 다 끝쳐가지고 예. 그죠? 예, 압류를 했는 거 아닙니까? 재산 조회를 다 끝내가지고 예, 예. 압류했는데. 압류가 아직도 3억 4,500만 원 하는데 징수액이 없어요. 그죠? 9,700만 원입니다. 이 체납 관련돼 가지고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매년 그 징수하기 위해 가지고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도 이렇게 상수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기간에 또 징수도 하는 실수도 상당히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체납이 단순 체납도 그렇지만 체납 발생 안 해도 하수 특별회가 지금 적자에 불구하고 임금처럼 큰 돈이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 체납을 이렇게 이렇게 감각하게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가수는 수고도 뿌려도 괜찮다 큰 뜻이 크게 그뭐 관리를 좀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수 과장님.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사 공기가 2022년 1월 2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아마 그 9월 1일부터 시운전해서 예, 그건 한 6개월간 그 시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가 하수 슬러지 소확장 시설 공사라고 말하는데 예.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화란 말을 이렇게 붙인 거는 초기에 그 소각을 하게 됩니다. 슬러지를 소각로에 넣어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붙이게 됩니다. 불을 붙이고 난 이후에는 슬러지에서 가스가 발생합니다. 열에 의해 가지고 가스도 발생해서 그 가스를 이용해서 자체 소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진행 상황과 예. 향후 그 운영 또 계획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 슬러지가 보통 저희들 한 360톤, 370톤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기존 BTO 사업으로 1, 2호기가 시설 용량이 300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BTO 사업 기간이 끝나고 그 시설물은 우리 시로 기부 채널을 해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슬러지 발생량이 조금씩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300톤이지만은 처리하는 거는 300톤 처리는 어렵고 한 250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외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 4, 5기 200톤을 지금 내년 1월에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 용량 500톤입니다. 그러면은 기존 1, 2호기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것도 정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부 위탁 물량이 늘어나고 자체 소각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톤을 증설하게 됐고 그 나머지는 이제 올해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은 거의 외부 위탁은 없고 거의 자체 소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외부 위탁을 하면은 톤당 15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자체 처리하면은 한 7만 5천 톤 정도 그렇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뭐 경제성으로 볼 때는 자체 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위탁에 의지하다 보면은 자체 소각로 없다 보면은 단가도 또 상승 요인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뭐 저희들이 새로 이 3, 4, 5기가
준공이 돼가고 가동이 된다면은 설리지 소각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 공사는 또한 단순한 토목이나 건축 공사가 아닌 고도의 그 안정성과 기술력이 집약된 시설 공사입니다. 시운전을 통해서 완벽한 시공을 확인한 후 준공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5, 6년 전에 준공 처리한 그 온산 바이오 센터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에서 부실한 준공 처리로 우리 시에서 수십억 원의 하자 보수비를 투입 후 4년간 보완하여 정상화시킨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 회의록 등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시운전 중인 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준공 시점인 현재까지 7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 소각장으로 반입되어야 할 하수 스러지가 수년간 외부 세민트 업체 등에 운반 처리되면서 운반 처리비가 2배 이상 추가되어 2, 3년 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아무래도 민간 위탁비가 좀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폐기물을 대한 사태와 수도권 매립 선정 이전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생활 쓰레기 매립량을 최소화하면서 환경 오염을 절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우리 하수 설레지 소각장 아닙니까? 예. 하수 설리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들이 전량 재활용되도록 예. 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설리지 소각을 하게 되면은 소각재가 설리지 양의 한 6%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한 6% 정도는 소각재의 6%의 96% 정도는 시멘트 원료 등으로 이제 재활용이 되고 그 나머지 극소량은 그 불순물이 좀 섞여 있어 가지고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굉장히 적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설레지를 처리함에 있어서 뭐 문제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온산 바이오 센터처럼 그런 시운전 중에 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 우리 과장님 철저히 관리 감독을 잘해서 원만하게 준공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이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희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 2020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결과인데요. 2020년도에 건의를 해서 웅산 지역에 발생하는 비점 오염에 대해 전수조사 필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저 결과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 조치 내용을 보니 지자체 권한 없음,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비점 오염 주간시설 점검 시 합동 점검 요청해서 날짜가 2021년 8월 4일이에요. 그럼 2020년도에 작년에 11월 달에 행감을 하고 이후에 낙동강 유역청에 8월 달까지 그러면 한 10개월 동안 우리 울산시는 뭘 했다는 겁니까? 행감 요구 자료 156페이지입니다.
그리고요. 예. 일단 그거 좀 보시고 말씀 주시고. 그럼 아까가 이야기드린 아스콘 공장들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그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 합성 점검을 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용암하고 KCC 울산 본계 폐수 처리장하고 이 두 개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데 예. TSK 워터하고 환경시설관리공단이 하나만 울산석유화학공단 단지 협의회에 TSK 워터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용암 폐수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그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저희들이 운영까지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자기들이 다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협의회에 TSK 워터가 포함되어 있냐 말입니다. 협의회 소속된 업체냐 말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이 KCC 울산 본계 일반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냐 말입니다. 누가 신청했죠? 업체를? 업체가 누구죠? KCC하고 위탁 업체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정산서를 제가 몇 개를 받아봤는데 정산서를 자세하게 안 주셔서 일단 알려만 드리겠습니다. 그 민간 위탁금 우리 위탁 업체들에서 이것도 지금 정산서하고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조례 문제도 있고 한데 어쨌든 민간 위탁금에서 그 민간 보조 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 편성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서 보면요, 뭐 수선 유지비, 냉난방기 설치비, 뭐 이런 거, 사무용품 가구 구매, 이런 자산 취득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비비나 이런 부분이 민간 위탁 기관들이 이거를 자체를 정산서에 포함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정을 예. 만약 거기 있다면은 뭐 그냥 진짜 단순 사무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탁 기관들이 자산을 형성하거나 예비비를 가지고 정산서를 정리를 해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탁 업체 이제 지금 하수에서 처리하는 거는 위탁 시설 현황들 보면은 우리 민간 위탁 사무 조례에 지금 다 포함을 해놨는데요. 그래도 재위탁은 엄연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내용 보였습니까? 행감 요구 자료. 예, 그거는 자, 그러면 나중에 말씀 좀 주시고. 예. 회화하고요. 이제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초과 유입 현황을 보면은 유독 회화 하수 시설에 의해서 초과 유입 일수가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차후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화댐 하류에 보면은 하수 유입이 의심되는 정상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되고 들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십시오. 댐 하류입니다. 댐 바로 밑에 내려가면 거품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호 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천천 부분을 마무리 좀 지을게요. 그 산책로를 이렇게 걷다 보면 그 광거나 그쪽으로 이렇게 그 하수가 유입되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못 바꾼 거는 바꿀 수가 없나요? 예, 과거부터 이렇게 배수로도 일부는 또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기존 또 주택지구에서 기존 과거 그 주택이 이렇게 들었을 때부터 그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있어는 좀 어렵고 만약에 그 주변 지역을 재정비를 한다든지 계획적으로 개발하게 된다면은 뭐 새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은 기존 위치 이동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유속도 거의 정체돼 있는 데다가 그런 유입수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펌프를 설치해서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오수관으로 하수관으로 이렇게 유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저도 뭐 그쪽 부분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 박스 자체를 좀 이스라기에는 좀 현실 좀 어려움입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작은 관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비를 계속해서 좀 최소화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우리 남구 일대 저지대, 달동, 삼산, 뭐 이렇게 신정도 일부 지역의 저지대 중에 하수 관거를 좀 정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처리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범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다 지금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 뽑아놓은 우선순위를 지금 뭐 산재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특정지를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노후 하수 관로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나눠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보니까 특정 지역을 뭐 A 지역이라 이렇게 표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 하수 관로 정비를 지금 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까지도 지금 일부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 구체적인 걸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예, 도면하고 제가 따로 가져와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관내 그 울산시 전역에 하수 관망도 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죠. 큰 간선 관로 위주로는 저희들이 도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전에 그 지금 공단에 그 지하 배관처럼 예, 서로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수 관망을 우리가 뭐 지금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뭐 전산화까지 관망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뭐 관망도의 전산화에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확인은 어렵습니다. 저희들 확인했다면은 또 그렇게 작업을 해서 도면에 다 이기를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추가로 저희들이 도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정도 지금 누락이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대부분이 다 도면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좀 이야기해 주셔야 대충 몇 프로인지. 수치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뭐 90%인지 95%인지. 그걸 알면 저희들이 오히려 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이게 50%인지도 또 거의 100% 거의 다 됐다 보시면 될 것 다 같습니다. 됐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 온산 바이오 에너지 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4년도에 230을 들여서 준공을 했고 준공 이후에 2017년까지 또 보수를 했고요.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야기돼 가지고 지금은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수 공사를 하고 나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우리가 예비 미탄 바로조라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20억을 이번에 그 투입해가지고 공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설을 갖다가 장기간 운영하다가 보니까 노후가 되고 그다음에 예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 가지고 보안 사항으로 우리가 2021년 2월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 8월달에 시공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그 기초공사를 하면서 16% 공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 3월달에 시운전을 거쳐가지고 2022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이어가시면. 예, 그 지금 여기가 설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설계 기준대로 지금 예를 들면 그 음식물 처리량은 하루 93톤 그리고 스팀 생산량은 하루 30톤. 지금 그 기준인가요? 그보다 더 정설이 돼 있나요? 그 기준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하루 처리량은 지금
하루 처리량은 우리가 음식물류가 이제 100톤을 하고 그다음에 가축 분열을 갖다 50톤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 150톤보다 미만으로 지금 하루 량보다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보통 지금은 한 몇 프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위탁을 하시죠? 예예. 여기가 지금 위탁 받은 업체가 어디죠? 그 위탁 받은 업체는 한라 개발하고 한솔 EMS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솔요. 예예. 우리 그 여기 소각장도 같이 하는 데죠. 상암동 그 상암 매립장 쪽에 생활 처리 시설 그것도 위탁 업체가 한솔 아닌가요? 한라산업개발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지금 그 말씀 스팀 생산난도가 설계 기준의 100% 그러니까 인풋 대비 효율 그대로 나오는 건지 궁금한 게 지금 여러 쪽에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 이게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그 기준에 설계 기준에 맞지 않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요 설계 기준이 100이면 지금 그 만들어낼 수 있는 스팀 양이나 이게 그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은 지금 위탁 계약이 언제부터 되셨죠? 위탁은 저희들이 2018년부터 몇 년 계약이죠? 3년 계약입니다. 3년 계약이라 가지고 2021년 그 9월 30일로 끝이 나가지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탁을 갖다가 이제 그 선정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재위탁을 위탁을 또 다시 줬다고요? 그 업체? 예, 근데 왜 의회는 보고를 안 해주십니까? 그때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조례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올해 예. 그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해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하고 나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와가지고 직접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아니 그 보고가 아니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의가 아니고 보고만 드리도록 돼가 있어가지고 의회 와가지고 물어보고 제하고 우리 담당 사무관하고 직접 와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례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 서영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위탁 계약에 의해서 자산 취득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조례 미비 사항 때문에 그 지금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해서 자산을 지금 취득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의회 동의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도 확인을 해볼 텐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동의를 받은 걸로 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보고만 하도록 돼가 있어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탁을 하시더라도 네,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지금 제대로 생산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스팀을 팔게 되면 수익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 9억인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오죠, 연간? 저희들이 최초에는 보면 설계대로 했으면 스팀 판매액이 연간 7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설계 기준에 39% 정도밖에 지금 스팀을 생산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3억 들어와야 되는데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좀 적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설계 기준에 한 7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생활 쓰레기나 그 분묘가 좀 적게 들어와서 그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걸 100으로 환산했을 때 만약에 스팀 판매량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가 5억 정도의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효율이 안 나와가지고 2억이나 3억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확인 절차에 들어가가지고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다시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한번 그 방문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 요 내용을 좀 같이 확인을 또 하고.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수질 검사는 그 환경보존과에서 하는 거죠. 그 폐수 방류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저 기업체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뭐 우리 관련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도 뭐 관련 있고 그래서 그 공단의 기업체들의 그 오폐수 방류 문제 네. 이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온산에 그 31개소의 업체에 내 가지고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에 그 우리가 점검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배출량이 돼 가지고 특별히 지적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거기도 TMS가 설치가 돼 있나요? TMS 그 오폐수 방류하는 그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수 처리장을 통하지 않고 나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부 다 지금 용년이나 온산으로 다 들어왔다가 나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나가는 쪽에서는 그 원격 설비랄까요? 그 TMS 같은 설비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우리가 이게 로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TMS는 이제 우리 그 수유 올레염 측정기를 갖다가 최종 그 방류구에 설치해가지고 오염 물질을 연속 자동 측정해가지고 수질 TMS를 관제 센터에 이제 한국환경관제 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항목으로서는 우리가 COD하고 SSTM, PM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관리감독청은 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만약에 그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기 그 하수관리과에서는 이쪽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수질에 관계돼 가지고는 환경보존과에서 폐기물 관련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입된 부분을 이제 처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그 국장님께서 그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 스택이라 그러나요? 꿀뚝에서 나가는 TMS도 있지만 그 수질을 검사하는 TMS도 사실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그것도 보면 이제 뭐 측정을 또 보고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나 봅니다. TM에서 다 확인할 수 없는 항목들을 이게 좀 그 조작이라 그럴까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좀 그 부분을 재발이 안 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고. 예, 그거는 제가 좀 전문적으로 좀 제가 자문 좀 받아가지고 우리 그 보존과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그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부장님, 안수일 부장님 추가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 과장님. 요즘 뭐 저 국내외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탄소 제로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2월에 정부로부터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서 특구 사업자와 탄소 중립 선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 슬러지 소각장에서 주식회사 네오그린이
95% 이상의 고품위 탄산칼슘을 생산해서 특수 제지와 방진 고무 등으로 제품화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탄소 배출 비용도 절감하면서 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품위 탄산칼슘 추출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어떤 공정을 통해서 어느 단계에서 추출되는지, 그다음에 하수 슬러지 소각 시설에서 추가로 설치되는 추출 시설이 무엇인지, 하수 슬러지 소각과 소각제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과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자원화 구제 특구로 지정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네오 그린 쪽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하수 관리과에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 시설은 민간이 설치를 해서 이걸 이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부지 사용 동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예?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하수 슬러지 소각장 내에 자기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그 탄산칼슘을 이렇게 생산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해수를 해서 포집을 해서 이렇게 생산하게 됩니다. 그 시설 자체가. 그럼 저희들이 그 민간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이렇게 제공해 달라. 그 시설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하겠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공유자산 물품관리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그 임시 가설물이나 임시 건물은 저희들이 부지 사용 수익 허가가 가능한데, 이거는 공유재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연구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임시 시설물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 시설물을 검토해 보니까 연구시설물에 해당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가 좀 어렵고,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뭐 좋은 그런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시설을 설치해서 시에다가 기부 체납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 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들한테 사용 수익 허가는 법령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하려면은 저희들한테 그 시설을 시에다 기부 체납하고 그 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하면은, 그래 그거는 또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가에서도 이런 시설이 협의가 들어오면은 뭐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지원하는 거는 우리 부지 제공 문제가 우리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거네, 그죠?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사용 수익 허가는 어렵고, 그 시설을 기부 체납한다는 그런 해박이 들어와서 기부 체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 시설이 되면은 그는 뭡니까 그 추출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이 실증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슬러지 자원화 시설에서 연소가스, 배기가스가 나오죠. 배기가스를 이렇게 해수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해수를 해서 탄산칼슘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이게 건설화학 소재에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공정인데,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부지 사용 동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관련법에 가지고 연구시설물 경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행정부세 우리 담당과에서는 그러면 향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용승인 협의에 대해 가지고는 연구시설물은 좀 어렵다, 불가하다. 단지 이제 그 기부 체납했을 경우에는 또 사용 수익 허가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네.
지금 저희들이 그 관련 부서에 의견 조회까지 했고 뭐 좀 아직 구두상으로는 통보를 했고 예. 문서상으로는 아직 통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만하게 이 사업이 또 우리 또 정부 시책하고 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웬만하면은 이게 또 법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잘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정 추진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 중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녹지 정원국 및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